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어저께는 나스닥이 1.2% 빠졌고 다우가 소폭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나스닥이 1% 오르고 다우도 0.5% 정도 오르고 끝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노동시장 완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상당히 줄어들었었고 그 다음에 완전 고용 상태였잖아요. 근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었다라는 거죠. 2021년도 10월 이후로 좀 늘어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시장 예상치가 23만 5천 명 정도 증가를 예상했는데 26만 1천 명 정도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노동시장이 완화된다면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죠. 사실은 노동시장이 좋든 말든 사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뭐 동결을 못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시장이 이제 굉장히 좋았다가 약간 수그러드니까 금리 이 시장이 약간 경기가 불안해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원하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 거다 이런 해석도 되는데요. 사실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완화됐어도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으면 말짱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표가 좀 완화됐으니까 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높구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FMC회의가 13일, 14일이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진 거죠. 사실 요 근래 그 미국은 그 캐나다하고 호주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캐나다하고 호주도 금리 인상을 한 2개월 정도 안 하다가 금리 인상을 다시 했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아직 다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혹시라도 FMC 회의에서 기습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지표죠. 지표에서 그래서 뭐 화랑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약간 소강 상태 들었으니까 이것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금리를 건너뛰려는 거로 거의 얘기가 많이 돼 있어요. 거의 돼 있고 오히려 이번 달보다 7월 달을 겨냥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매파들은 금리를 2번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아마존하고 테슬라가 좀 주도를 했어요. 테슬라가 요즘 뭐 계속 주가가 오르면서 10일 연속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이 나스닥을 이끈 아마존도 2% 정도 올랐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웰스파고 해서 최선호 종목으로 지정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투심이 좀 살아난 상황이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 트럭이라고 있답니다. 이게 그 이제 출하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테슬라를 끌어올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계속 강했던 것은 테슬라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어쨌든 전기차가 시장에 또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개인들이 많이 투자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물량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과 좀 다른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1% 올랐고 다우가 0.5% 올랐죠. 차트로 보시면은 다우는 며칠 전에 고점에 이제 다시 또 다운 상태가 돼버렸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장대봉이 나오면서 사실은 5일선을 살짝 이탈했었던 모습이 있었죠.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우나 나스닥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견조한 상태고요. 나스닥은 월봉으로 보면 다르죠. 다우는 달라요. 나스닥은 이제 뭐 고개에 드는 상황 정도였고요. 다우는 이 위에 있죠. 다우는 위에 있어요. 다우와 나스닥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그 부채한도 협상 후에 국채 발행 뭐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 정도가 시장에서 이제 요구되는 금액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시장에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요 근래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했어요. 삼성이 매도를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의 싸움이겠죠. 뭐 시장 입장에서 뭐 FOMC에서 뭐 금리 인상을 하면 뭐 삼성전자가 7만전자 깨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별 얘기가 다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올해만 지난주까지 약 10조 6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이 약 12조인데요. 그중에 12조 조금 넘죠. 10조 6천억이고 거기서 1조 3천억이 저기죠. 그 현대차. 그러면 12조 다 된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하고 기아차 조금 들어가고 삼성에서 조금 들어오고 그런 건 없어요. 완전 편식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어제 그제 어제는 안 팔았군요. 어제는 팔다가 다시 회복했고 그저께 팔았어요. 이틀 연속으로 팔았습니다. 팔았고 어제는 팔다가 회수해서 끝난 상황에서 만기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느냐, 뭐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저께 삼성전자랑 장중에 7만 원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7만 원 올라온 게 14개월 만에 7만 전자가 됐는데 어저께 이제 7만 전자를 살짝 이탈 시도를 했었다가 다시 오르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일단 5일선이 꺾인 상태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그 반도체 가격이 올라와야 되죠.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끌어간 것은 그 엔비디아의 실적이 삼성전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 LG하고 엔비디아는 방향성이 좀 많이 다르죠. 같은 반도체라도 메모리, 비메모리 이쪽이고 그 저기 엔비디아는 CPU 쪽으로 가서 달라요. 그리고 점유율이 그쪽 90%나 되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새롭게 점유율을 만들어가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거래했던 것들이 전부 다 그 엔비디아하고 계약을 오랫동안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비집고 들어가기 정말 쉽지가 않을 건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삼성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 밝혀지면서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의 물량을 좀 던지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피 기관이 이슈를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저께요. 요즘 그 코스피를 좀 보시면 차트를 좀 보시면 감기 기운이 좀 있어하고 죄송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어저께 5일선 이탈하려다 올라왔는데 이 수급을 좀 보시면 기관이 샀어요. 기관이 4일 연속 기관이 샀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4일이면요 요때부터 기관이 산 거예요. 기관이 샀고 여기서 외국인이 팔았고 기술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자리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요걸 얼마나 이끌어갈지 좀 봐야 되겠죠. 결국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 오늘도 살 거냐. 사실은 어저께가 만기였죠. 만기 때문에 이 포지션 구조상으로 기관이 340 콜을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그거를 이제 유도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됩니다. 그래서 만기를 겨냥한 일시적인 기관의 매수였느냐 추세적인 기관의 매수일 거냐 요게 이제부터 요번 주부터 판가름이 나겠죠. 왜냐면 어저께 만기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만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실질적인 의지가 위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는 이제 이번 주는 뭐 금요일이니까 지난다고 다음 주부터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의 의중이 드러날 거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결국 기관이 추세적으로 들어온 거냐 아니냐는 다음 주에 확인될 거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매도는 여기서 했거든요.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저점에서 매도한 거고요. 고점에서 매수한 케이스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데 한 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